요즘에 소아과 막 새벽부터 가서 뛰어서 대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집에서 눌러서 대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평생 회원으로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옆집 간호사 구슬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원래 쓰던 어플이 있었는데 아는 친구가 제 핸드폰을 보더니 이런 좋은 거 왜 너만 쓰고 있냐 좀 알려줘라 하길래 나만 알고 있구나. 저는 웬만한 분들이 다 검색해서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호사가 추천하는 건강 어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알고 계시는 어플도 있으시겠지만 저를 통해서 알게 되는 또 편리한 어플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나의 건강 기록이라는 어플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하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같이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서비스예요. 정말 편리하게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정보가 일단 첫 번째가 내가 지금까지 처방받았던 약들 어떤 진료를 받았나를 일단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의료기관 검색을 하면 내가 진료를 받던 진료 이력이 쫙 나와요. 언제 어느 병원에 갔고 여기에서 처방을 받았는지 투약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기간도 내가 직접 선택해갖고 언제 내가 어떤 병원에 갔는지를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가 무슨 약을 먹고 있었는지 어떤 약인지 모른다. 그때 이 어플을 펴가지고 보시면 돼요. 진료 이력도 볼 수 있지만 여기 들어가면 이제 투약 정보 들어가면 내가 병원 약국에서 어떤 걸 처방받았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받았던 게 무릎에 물 차가지고 약 받아 먹었거든요. 근데 이 약을 먹어도 안 됐어. 안 돼서 관절 닥터를 먹었지. 그래서 이제 달리기를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2024년 11월 11일에 그 정형외과 진료 본 게 마지막이네요. 해서 들어가 보면은 내가 받은 약이 이름 나오고 몇 밀리그램짜리인지 약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그다음에 내가 얼마나 처방 받았는지를 다 볼 수 있어요. 약 정보 더보기에 들어가면 그 약에 대한 또 설명을 또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약 그림 사진 있고 밑에 약에 대한 효과, 효능, 뭐 부작용 이렇게 하고 쫙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먹었던 약도 검색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건강검진 했던 기록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어떤 검사를 했나. 저 같은 경우는 2023년 12월 15일 날 제가 자궁경부암 검사를 한 게 있어요. 여기 떠 있네요. 그래가지고 검진 결과 더보기를 하면 그 검진 결과에 대한 판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해주는 피검사하고 막 우리 한 거 있잖아요. 그거 여기 다 나와요. 혈색소 정당이 공복 혈당 96 정상 이런 식으로 내 건강검진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예방접종 관리도 여기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른이니까 몇 개가 없네요. 코로나, 인플루엔자, 뭐 홍진 이렇게만 있고 그러면은 애기들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 없는데 애기들 거 관리하려면 어차피 또 애기 걸로 로그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 가족을 또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연동을 해놓으면 애기들 예방접종한 내역이 쭉 나와요. 그래서 저희 첫째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를 가야 돼가지고 필수 예방접종을 다 하고 학교 입학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한눈에 볼 수 있는 또 란이 있어가지고 나의 건강을 다 기록해놓고 볼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어플이다. 거기다 이제 의료기관 정보도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한 1000개 넘는 의료기관을 여기다 연계를 해놨어요. 나라에서 만든 어플이니까 다들 협조를 잘 해주셨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진료 기록 들어가 있고 의학 정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어플입니다. 이젠이라는 어플이에요. 영어로 EGEN이고 이거 받아보면은 핸드폰 기종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응급의료 정보 제공이라는 어플이에요. 이 어플도 사실 우리 나라에서 만든 어플이거든요. 보건복지부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같이 운영을 하는 앱이에요. 제가 여기 이젠 광고 찍은 거 아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로도 그냥 PC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이렇게 이젠 어플을 깔면 어플로도 이용이 가능해요. 또 딱 메인에 들어가면 지도부터 딱 나옵니다. 지도가 나오면 이렇게 뭐 확대하거나 축소해가지고 내 주변에 지금 진료를 하고 있는 병원이 어디인지를 이제 보여줘요. 중앙응급의료센터라고 했잖아요. 응급실 진료 찾는데 가장 이제 도움이 되고 야간 진료 하면 갑자기 아파. 근데 의원들 다 문 닫았는데 지금 문 연 병원 없을까? 찾을 때 이 어플로 지도 쫙 펴면 딱 색깔이 달라요. 진료 중인 것은 빨갛게 보이고 진료 중이 아닌 것은 회색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내 주변에 빨간색으로 불 들어있는 병원이 어딘가 이렇게 쉽게 찾아서 그쪽으로 가서 진료를 볼 수 있어요. 야간 진료를 하는 곳을 보여주다 보니까 야간 약국, 우리 약국 찾을 때도 있잖아요. 병원을 꼭 안 가더라도 급하게 약을 찾으러 갈 때 24시간 심야 약국이나 뭐 좀 늦게까지 문 열어 있는 약국들을 좀 찾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운영 중인 약국들은 이렇게 떠요. 또 보면 여기에 자동 심장 충격기 위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주변에도 꽤 많이 있네요. 우리 심장을 많이 지켜줘야 돼요.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린 야간에 하는 소아과나 야간에 아이들 진료 볼 수 있는 병원들을 이제 나라에서 지정을 해서 달빛 어린이 병원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제 지원금도 좀 나가고 그만큼 응급진료 체계를 조금 더 넓게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달빛 어린이 병원. 제가 찍은 광고가 이거예요. 달빛 어린이 병원 이렇게 해가지고 대형 응급실 가지 마시고 달빛 어린이 병원 가셔라. 그래서 달빛 어린이 병원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진료를 하고 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보면 여기 응급처치, 간단한 응급처치 요령도 텍스트랑 그림 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두었어요. 요거는 정말 모르실 거예요. 가장 좀 신기하고도 중요한 정보가 응급실 조건 검색이라는 툴이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어떤 게 나오냐면 내가 만약에 A 대학병원에 응급실을 지금 가야 되는데 여기에 빈병상이 있을까 없을까 궁금하잖아요. 병상을 조회할 수가 있어요. 응급실도 할 수 있고 중환자실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응급실이 여기 이 병원에 몇 병상이고 지금 몇 병상이 차 있다. 모든 병원이 이게 다 입력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 병원마다 입력을 해놓는 부분들을 입력을 해놓는데 시골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전원 가야 되는데 중환자실이 있나 없나 궁금하잖아요. 이걸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료진들이 이걸 입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 해당 병원에 의료진들이 입력하는데 맨날 앉아서 한 명 빠지면 한 명 입력하고 한 명 빠지면 한 명 입력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약간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 뭐 하루에 몇 번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아요. 아니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자리가 있었는데 왜 없다고 하시나요? 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 위에 보면 실시간 병상 전송일이 있거든요. 이 시간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얼마 전이라고 해도 또 시시각각 응급실이나 그 병원의 병상 정보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로 꼭 확인을 하시고 앞에 응급실이나 병원 진료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엔 진료 중이라고 떠있지만 환자가 너무 많아서 진료가 마감됐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가시기보다는 여기에 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확인을 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먼약이라는 어플이에요. 무슨 약인지 찾아주는 어플이에요. 우리가 원래 약을 살 때는 포장된 채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겉에 뭐 어떤 약인지 알 수 있는데 약 처방 받아가지고 봉지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경우에 시간이 지났을 때 무릎이 아파. 뭐가 무릎 아플 때 먹었던 약이지? 그럼 그 약들을 보고 어떤 약인지를 검색할 수 있는 어플이에요. 어떤 식으로 찾냐면 여기 모양 찾기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정제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타이레놀 같이 캡슐 같이 쌓이지 않고 잘 녹는 그런 걸 정제라고 하거든요. 캡슐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전체로 놓고 검색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마크에 들어가면 이렇게 마크들이 있어요. 이 마크는 쉽게 말하면 제약회사의 로고. 그래서 로고들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약을 검색하는데 조금 더 줄여지겠죠. 마크가 없어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얀 약은 거의 없습니다. 앞 뒷면에 적혀있는 숫자나 영어들을 여기 그 문자열에다가 쳐주면 돼요. 그럼 뭐 예를 들어 타이레놀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그람 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꼭 500인지 650인지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650을 검색을 해보면 650을 넣고 타원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타원형이다 이렇게 하고 색깔을 또 볼 수가 있어요. 타이레놀 하얀색이잖아요. 하얗거나 투명한 색 이렇게 체크를 하고 검색을 딱 해주면은 이 특색을 갖고 있는 약들이 쫙 나와요. 650을 안 먹어가지고 500으로 검색을 했더니 타이레놀은 아니고 이제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계열인데 이제 이렇게 쭈루룩 나옵니다. 500 그다음에 앞에 적혀있는 글씨 해가지고 여러 개의 이렇게 500이 들어가 있는 모든 타원형의 하얀색의 약들이 쭈루룩 나오고요. 그 약 중에 내가 검색하려고 했던 약이 이 약이다 하면은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면 안에 어떤 약인지 어떤 이제 성분인지 어떻게 포장되어 있는지 보관 방법,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약이 뭔지 궁금할 때 이 어플을 쓰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약에 관련된 어플이기 때문에 지도로 해가지고 내 주변의 약국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 똑같이 있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간호사들이나 이제 의료인들은 이 어플보다는 드러그 인포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똑같은 검색을 했을 때 검색되는 약의 개수가 좀 차이는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먼약 이 어플 자체가 핸드폰에서 활용하기는 훨씬 좀 편하기는 해서 여기서 검색을 해보시고 혹시 여기에서도 검색했는데 안 나온다 그런 경우에는 그 드러그 인포라는 홈페이지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라요 어플이에요.
요거는 뭐 누가 봐도 열 나요잖아요. 열 나는 걸 기록하는 어플입니다. 이거 엄마들 같은 경우는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거긴 한데 여기 이제 아이들마다 이렇게 프로필을 해가지고 선택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사실 애기 열 날 때만 열어보는 어플이긴 해요. 열이 그냥 잠깐 하루 나는 경우에는 저는 잘 사용은 안 하고 열이 조금 지속되는 독감 같은 거 걸렸을 때는 저도 좀 쓰고 있긴 한데 얼마 전에 저희 둘째가 독감 걸려가지고 또 썼죠. 체온에 들어가시게 되면 내가 바로 지금 우리 아이한테 측정한 체온을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정상 체온으로 처음에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고 38.0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체온 측정 시간은 지금 시간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귀로 쟀나 겨드랑이로 쟀나 선택하고 혹시나 애기 예방접종을 해서 열이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방접종 24시간 이내 예방접종 이력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 백신의 종류나 제품명 같은 것들을 같이 적어주시면 어플에서 또 판단을 좀 해주고 열 패턴 체크하는데 조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놓으면 지금 상태를 또 쭉 보여줍니다. 해열제를 지금 먹여라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내가 1시간 전에 열을 재서 해열제를 먹였는데 지금 또 재서 38도다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지켜보라고 나와요. 권고 사항들도 알려주고 열을 쟀으니까 우리가 해열제를 먹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열제에 들어가 보면 이제 뭐 물약을 먹였는지 가루약을 먹였는지 알약을 먹였는지 선택을 해서 해열제의 성분을 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애가 열이 해열제를 먹고도 안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너무 높아 고열이야. 똑같은 약을 계속 줄 수는 없기 때문에 2시간 간격으로 아세트아미노펜과 브루펜 계열을 교차 복용을 하는데 엄마들이 애 병간호하다 보면 내가 2시간 전에 어떤 약을 먹였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으면 안 헷갈리겠죠. 아세트아미노펜을 뭐 몸무게에 맞춰서 1.5로 먹였다 이렇게 저장을 해줘요. 여기에서 이제 또 나오지. 해열제를 먹인 지 2시간이 되지 않았으므로 지켜보는 게 좋다 이렇게 권고 문구가 또 떠요. 그래서 이것들이 딱 모이면 체온 그래프로 이제 아기가 지금 어떤 식으로 열이 났는지 어떤 패턴인지를 쉽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는 이제 열 그래프로 해가지고 열 어떻게 났는지 보이고 아래쪽에는 해열제 먹인 거. 해열제 먹인 것도 아까 말씀드린 교차 복용의 경우 색깔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나는 체온 그래프가 좀 눈에 잘 안 들어와 그러면 타임라인으로 해가지고 그냥 글로 이렇게 도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체온만 따로 모아볼 수도 있고 약 먹은 것만 모아볼 수도 있고 증상만 모아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 애들도 6살, 8살 돼가지고 열이 이렇게 잘 안 나요. 정말 이런 독감 걸리거나 이럴 때만 나는데 정말 애기들 같은 경우는 열 나는 원인들도 많고 이유도 많고 또 처음이니까 엄마들 막 정신 없으니까 체온 기억도 못하고 약을 먹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불안하실 텐데 좀 약간 이 어플 사용하시면 그래도 편리하더라. 아이 있는 집에는 추천. 이거는 엄마들 사이에서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어플입니다. 뭐냐면 병원 오픈런 하는 어플이에요. 접수 어플. 똑딱 어플은 이게 아마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너무 편리하니까 진짜 선풍적인 인기. 이걸 안 깔 수가 없어요. 요즘에 소아과 막 새벽부터 가서 뛰어서 대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집에서 눌러서 대기를 하는 거예요. 병원 찾기 소아청소년과로 이렇게 들어가면 내가 있는 기준으로 해서 이제 소아과가 쭉 나옵니다. 들어가면 오늘 접수 마감돼 있네요. 여기. 그러니까 오전 진료는 마감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접수를 미리 할 수가 있어요. 집에서. 그래서 접수를 하면 접수 대기가 떠요. 보통 이제 병원마다 병원 진료 시간도 다르지만 접수 시간도 달라요. 어떤 병원은 9시에 오픈하는데 9시부터 접수를 받는 병원이 있고 9시에 오픈인데 8시 반부터 접수를 받는 병원이 있어요. 그 시간에 맞춰서 티켓팅 하듯이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있다가 정말 땡 순간 들어가서 막 예약을 해요. 예약을 되는 데를 한번 들어가야지. 바로 접수를 누르고 누가 진료를 볼 건지 애기 이름 클릭을 하고 바로 진료 가능한 진료실을 선택한 다음에 뭐 열이 난다 뭐 한다 이런 것들을 적고 그냥 일반 진료 본다 체크하고 감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접수를 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게 막 카테고리가 많아요. 열 나요. 누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접수를 다 하고 가야 돼. 말도 안 되는 걸로 들어가더라도 일단 애 이름 접수를 해요. 딱 해놓으면 대기 번호가 떠요. 근데 진짜로 30초도 안 됐는데 40몇 번 뜰 때 있어요 막. 그럼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그 60몇 번이 한 10번까지 될 때까지 집에서 기다려도 되는 거야. 우리가 병원에 가면 접수해놓고 1시간이건 2시간이건 내 순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좋지. 저 같은 경우 여기 집 앞에도 소아과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접수해놓으면은 5번째 되면 슬슬 걸어가면은 이제 진료 순서가 돼요. 너무 편리해서 이거는 안 이용할 수가 없어. 처음에는 무료였거든요. 무료였는데
돈을 받아요. 한 달에 1,000원, 1년에 10,000원, 1,000원 정도로 이 정도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 저는 뭐 평생 회원으로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딱 대표님. 이렇게 접수를 하고 애들만 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돼서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저한테 연락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엄마 이름도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엄마가 엄마 어디 이비인후과 갈 건데 예약 좀 해줘. 그러면은 이제 엄마 이름으로 해요. 접수해놓고 알람이 그때그때 와요. 이게 또 순서가 지나가면 얄짤없이 또 취소해버리는 병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순서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뭐 그 알람에 맞춰서 이렇게 가서 접수를 해주시면 너무 편리합니다. 똑같이 지도로 해가지고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이게 너무 편리하니까 내가 만약에 안 가던 병원을 갈 일이 생겼다, 만약에 목이 아파 그러면은 그냥 똑딱 켜가지고 이비인후과를 검색합니다. 바로 진료 가능한 곳을 선택해서 그냥 여기로 갑니다. 너무 편리해요. 똑딱은 정말 제일 마지막에 소개를 드리긴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최고의 어플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5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엄마들이 갖고 있으면 더 좋고 엄마가 아니어도 의료 정보 관련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좋은 어플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어요. 제 딴에는 아주 굉장한 센세이션이 일어날 것 같은 영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필요한 그 어플들 지금 바로 검색하셔서 까시기를 바랄게요. 추가적으로 또 영상 보시고 궁금한 거 있거나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좋은 댓글로 아래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방도 가고 할게요. 감사합니다.